안녕하세요, 제이기입니다. 길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단어가 떠오르시죠? 큰 길, 작은 길, 오솔길, 골목길, 우리도 그렇지만 영어에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단어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과 관련한 여러가지 영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큰 도로 순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바르드는 큰 대로입니다. 이 도로 중간에 조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큰 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도로 좌우로 가로수가 이제 쭉 늘어서 있는 무지 큰 대로를 블루바르드라고 합니다. 길 건너편에서 아무리 불러봐도 블루바르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바르드. 에버뉴. 자, 에버뉴도 아주 큰 길을 말하는데요. 이제 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그런 넓고 아름다운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에버뉴는 남북으로 난 큰 대로를 이제 의미했었는데요. 뉴욕이나 일부 도시에서 그랬었고요. 지금은 도시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원상으로 봐도 에버뉴는 단순히 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애초에 방향이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그런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동서로 난 길은 뭐라고 했을까요? street입니다. street. 스트리트는 우리가 이미 이 세서민 스트리트 때부터 이제 귀에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길에 관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이제 여기고 있죠. 스트리트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라틴어 via strada에서 유래했는데 포장된 도로라는 뜻입니다. via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wa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장된 도로만을 일컫는 것이 이제 스트리트였는데 avenue보다는 약간 작은 길로 인식이 됩니다. 하여간 좌우에 가로수는 없어도 이제 건물은 있는 그런 동서로 난 그런 길을 스트리트라고 했었는데 이건 역시 요즘은 길이 복잡해지면서 그 구분이 많이 모호해졌죠. 도시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구분이 은근히 도움이 되더군요. 예전에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갔을 때 보니까 시내 도로가 이 동서남북보다는 동남쪽, 동북쪽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 편은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앤 스트리트 이렇게 여성형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은 제임스 스트리트 이렇게 남성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꼬치, 참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길치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도책을 펼쳐서 찾아갈 때는 이런 구분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더군요. 길은 한자로 길 도자도 있고 또 길 노자도 있죠. 되게 도자는 길도 길이지만 이제 사람이 가야 할 길, 그런 도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way가 여기에 또 해당합니다. way는 이제 길도 되고 또 태도라는 뜻도 있죠. law는 그냥 길인데 영어로도 비슷합니다. law, road 비슷하죠. 도와 law를 합하면 도로가 되네요. 하여간 이렇게 차가 다니는 저 도로나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을 통칭 road라고 하는데 약자로는 RD.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지로 동성로, 금남로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로에 해당하는 로드가 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도로 옆길은 레인이라고 합니다. 레인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의 길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시골에 있는 그런 좁은 길이나 도로 옆 샛길을 의미하고요. 도시 시골 상관없이 차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 레인, 추월 차선은 패싱 레인, 그리고 주행 차선은 inside lane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달리니까요. 자,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좁은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이라는 단어가 있죠. 트랙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생긴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 이제 발자국이 생겨서 발자국의 뜻도 있고요. 그게 또 자동차나 우마차의 자국이라면 바퀴 자국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제 결국 트랙은 동사로 추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path. 자, 트랙과 마찬가지로 path도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생긴 그런 길입니다. 보통 이제 pathway라고도 많이들 하는데요. 어원적으로 보면 path와 way가 이제 쓸데없이 두 개 중첩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tautology라고 하는데 초가집, 라인, 선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제 중첩된 그런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path는 실제 길의 의미도 있지만 좀 추상적으로 뭔가 이제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 방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길을 의미할 때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thfinder라고 하면 길을 찾는 개척자, 선도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동차 이름도 있긴 하지만 화성 탐사선 이름도 pathfinder가 되겠습니다. alley, 이 도로 옆에 늘어선 건물 사이의 작은 옆길을 alley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집안의 통로, 건물 사이의 통행로, 그리고 정원에 있는 산책로를 의미했었는데요. 골목이고요.
참고로 뒷골목은 backstreet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솔길이나 둘레길, 등산로 같은 길은 뭐라고 할까요? path, walk,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trail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trail. 자, 이런 길을 올라가다 보면 목에 목줄도 하지 않은 큰 개가 이렇게 어슬렁대고 이제 산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개의 주인이 누구냐고 소리쳤더니 옆에 지나가시던 분이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길도 이제 path나 track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생긴 길이기 때문에 흔적, 자취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하면 끌다, 끌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큰 트럭 뒤에 끌려다니는 짐칸 부분을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은 끌다, 끌리다라고 했는데요. 트레일러라고 하면 뒤에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영화 예고편도 트레일러라고 하죠. 자, 그 이유는 예전에는 영화 본편이 끝나고 나면 예고편이 뒤따라 나왔는데요. 그래서 본편 다음에 끌려 나온다고 해서 트레일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본편보다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대로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길에 대한 영단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주 올레길을 영어로 한다면 바로 이 트레일에 해당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봤더니 올레 트레일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애초에 올레길은 도로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작은 길을 의미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일보다는 아까 큰 길에서 옆으로 새는 그런 엘리가 더 어울리는 단어이긴 한데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올레, 엘리.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작고 산책하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트레일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침 올레가 나온 김에 또 올레 하면 KT 올레가 생각이 나죠. 제주 올레길에 정감 있는 그런 느낌도 좋지만 다가올 미래 할 때 올레자를 떠올리게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의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무엇보다 올레를 뒤집으면 헬로우가 되죠. 통신회사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올레자를 보면 이제 보리맥자와 또 비슷하죠. 애초에 오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 짓고 이제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보면 옷에 보리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오는 보리라고 해서 보리맥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정설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리가 영어로 barley인데 비슷하죠? 보리, barley. 인간이 보리를 키운 지가 9001년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900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9001년이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 보리와 발리, 올레와 보리맥 누가 먼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리하면 저는 생각나는 것은 어릴 때 이 도시락 검사하면서 이 선생님이 보리가 30% 이상 들어있는지 혼식 검사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간 한자 올레자가 이 생긴 모양이 오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보리맥자에서 글자만 빌려온 그런 이제 가차자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자가 만들어지는 6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육서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차입니다. 가차라는 말은 한자 풀이만 보자면 거짓가에 빌릴 차이니까 거짓으로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즉 뭔가를 표현하는 말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을 때 뭔가 관련 있는 한자의 글자 모양만 일단 가져와서 만든 그런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차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빌려서라도 떼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대신할 도리가 없으니 이제 거의 끝장이라는 소리죠. 가차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무자비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ruthless, merciless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제 가끔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